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엇갈린 날이었습니다. 피고인으로 전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 법정에 출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은 봉화마을엔 문재인 대통령과 역대 최대 인파가 찾았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재감사 문제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김태윤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대신 왼쪽 가슴에는 수용자 신분을 알리는 수임번호 배지가 붙었습니다. 평소에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했는데 구치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핀으로 머리를 고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를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30분쯤 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될 때와는 달리 별도의 경호나 교통통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과 분리된 채 혼자 호송차에 탔고 경찰 오토바이가 교통관리를 지원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자리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박근혜로 불렸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러 법원을 찾은 동생 근령 씨는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여성이신데 화장 정도는 조금 얇게 하실 수 있게 그런 게 좀 허락이 된다든가 뭐 그런 흉악범도 아니고. 법원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법정에 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재판 내내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고 이 최 씨는 내가 죄인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굳은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한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도 박 전 대통령의 눈길을 피하려는 듯 앞만 바라보고 자리로 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하는 동안 최 씨는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차례가 오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절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서원의 입장은 적어도 이런 처참한 광경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판 중간에 10분간의 휴정 시간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시차를 두고 이동했고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귀옛말을 나눈 것 외에는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동안 검사들이 앉아있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목이 타는 듯 몇 차례 물을 마셨고 작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재판부는 매주 서너 차례 재판을 열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채령 기자입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먼저 검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18가지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느냐며 동기가 없고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라며
이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 사건 검사들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매주 서너 차례 공판을 열어 속도를 낼 방침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미 진행 중인 최순실 씨 재판과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증인이 많은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각 심급별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인 10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내년 말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건 이번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417호 법정은 같았지만 21년 전 전직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21년 전인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당시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호승줄로 묶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수갑만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안에서는 세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280조에 따라 재판장에서는 신체 구속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의 대신 사복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장소는 같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으로 역사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봉화마을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추도식 참석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평생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했습니다.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다짐하면서 모든 국민과 정치 세력을 아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직에 머무는 동안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 추모 영상과 시가 흘러나오는 대목에선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뒤 바로 서울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안보실 1, 2차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오늘 추도식엔 정치권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면서 규모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노란색 물결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각 당 지도부와 중진, 원로 등 정치권 인사들도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8년 전 노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촛불로 살아나 횃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전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생전 영상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날아가라는 1,004마리 나비 날리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탈모 증상으로 삭발을 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는 참석 인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추도식을 마친 뒤 여당은 정치권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된 국민의 역량을 모으지 않고는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큰 대의, 시대과제 이런 거 앞에서는 누구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비토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리신 결정이다.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기대한다는 공식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대신 박맹우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무단으로 넘어와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이번에는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강원도 철원 지역 북측 비무장지대에서부터 군사분계선을 향해 남하하는 비행체가 우리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확인됐습니다. 군은 곧바로 3차례 경고방송을 했지만 남하를 멈추지 않자 북측을 향해 감시초소, GP에 장착된 K3 기관총 9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경고사격 이후 비행체는 일정치 않은 고도로 남하하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사라졌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비행체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보다는 속도가 느렸다며 비행체 종류와 항적 식별 정보를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 정찰을 위해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앞서 작년 1월에도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무인기 한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대응 태세를 시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대공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어떤 공식적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이미 다른 감사 일정까지 잡혀있는 상황이라 연내 감사 착수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4대강 정책감사 절차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감사 요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께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통령은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국민감사 청구 제도로 장관 등이 청구했을 때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2차례 4대강 감사는 감사원 자체 판단에 따라 한 차례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요구로 진행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식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자체적으로 감사 검토를 한다고 해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4대강 감사를 했던 감사원이 새 대통령 뜻에 따라 다시 감사에 나설 경우 일각에서 정권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3차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범위와 초점을 면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일정상으로도 연내 4대강 감사 착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야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이른바 4자방을 모두 문제 삼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품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둔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그들은 노 전 대통령 자살을 이명박 전 대통령 탓으로 여긴다.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면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저서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힌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에 흐르지 않을지 우려하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했던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 재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자방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자방 재조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방산 비리를 직접 거론하며 개선책을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의 실제 성능과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MBC가 항공대에 의뢰해 소형 핵탄두를 탑재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거리가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2,000km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쏘아올린 발사관의 직경은 주변 인물들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약 1.6m로 추정됩니다. 북극성 2형의 기반이 됐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과 비교하면 1단과 2단 추진체, 탄두부까지 합쳐 전체 길이는 9m로 비슷하나 직경은 30cm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고체 연료를 더 많이 탑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토대로 항공대 장영근 교수팀이 북극성 2형의 탄두 무게를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인 1톤 이하, 즉 550kg까지 줄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정상 궤적으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최장 2,500km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미사일의 주 목적이 아시아 태평양, 괌은 아니고요. 주로 일본 지역에 미군 기지를 어디든 기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런 가운데 북극성 2형의 발사 장소를 놓고 군 안팎에선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 당시 현장을 시찰하던 김정은의 앞에 놓인 지도를 확대해보면 평안남도 안주시 연풍리 일대로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평안남도 북창 일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로 은밀히 이동한 북극성 2형의 도발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속도를 낼 방침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미 진행 중인 최순실 씨 재판과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증인이 많은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각 심급별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인 10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내년 말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건 이번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417호 법정은 같았지만 21년 전 전직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21년 전인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호송차이에서 내립니다. 당시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호승줄로 묶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수갑만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는 세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갑을 차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280조에 따라 재판장에서는 신체 구속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판 중간에 10분간의 휴정 시간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시차를 두고 이동했고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귀옛말을 나눈 것 외에는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동안 검사들이 앉아있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목이 타는 듯 몇 차례 물을 마셨고 작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재판부는 매주 서너 차례 재판을 열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채령 기자입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먼저 검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18가지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느냐며 동기가 없고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라며 이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 사건 검사들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매주 서너 차례 공판을 열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엇갈린 날이었습니다. 피고인으로 전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 법정에 출석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은 봉화마을엔 문재인 대통령과 역대 최대 인파가 찾았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재감사 문제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김태윤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대신 왼쪽 가슴에는 수용자 신분을 알리는 수임번호 배지가 붙었습니다. 평소에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했는데 구치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핀으로 머리를 고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30분쯤 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될 때와는 달리 별도의 경호나 교통통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과 분리된 채 혼자 호송차에 탔고 경찰 오토바이가 교통관리를 지원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자리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박근혜로 불렸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러 법원을 찾은 동생 근령 씨는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여성이신데 화장 정도는 조금 얇게 하실 수 있게 그런 게 좀 허락이 된다든가 뭐 그런 흉악범도 아니고. 법원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법정에 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재판 내내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고 이 최 씨는 내가 죄인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굳은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한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도 박 전 대통령의 눈길을 피하려는 듯 앞만 바라보고 자리로 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하는 동안 최 씨는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차례가 오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절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소원의 입장은 적어도 이런 처참한 광경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이었는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의 대신 사복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장소는 같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으로 역사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봉화마을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추도식 참석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평생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했습니다.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다짐하면서 모든 국민과 정치 세력을 아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직에 머무는 동안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